안녕하세요. 지혜 그릇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대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부부 간의 신뢰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 부부 간 소통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계 심리학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 균열의 7가지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의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자연스러웠던 부부가 갑자기 디지털 기기에 집중하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활동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일정들이 잦아지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의 변화입니다. 특히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일에도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관계의 위기 신호만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순간을 오히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눈치채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히 의심의 근거가 아닌 더 깊은 대화의 시작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개인 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생활 리듬 교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자기개발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관계심리 연구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 갑작스러운 관심도의 증가나 감소는 모두 주목해야 할 신호라고 합니다. 특히 평소보다 지나치게 상대방의 일정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거나 반대로 전혀 무관심해지는 것은 관계의 균형이 깨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평소와 다른 소비 행태가 나타날 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단순히 자기 관리나 취미 생활의 변화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신호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은 부부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관계의 위기는 항상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들을 긍정적인 대화의 계기로 삼은 부부들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변화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정서적 유대감의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가 아닌
서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적인 변화나 서로의 감정에 대한 공감도의 변화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라는 것 자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관계심리 연구팀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생활 패턴의 변화, 소비 습관의 변화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감정의 깊이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의 행동에 갑자기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반대로 중요한 일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인지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는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은 이 차원의 변화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행동적 차원의 변화는 직접적인 대화나 확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감정적 차원이나 인지적 차원의 변화는 더 깊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차원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생활 패턴의 변화가 감정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은 이런 변화의 연쇄 반응을 관계 도미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작은 변화가 결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에 어떻게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라는 것 자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관계심리 연구팀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생활 패턴의 변화, 소비 습관의 변화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감정의 깊이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의 행동에 갑자기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반대로 중요한 일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인지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는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은 이 차원의 변화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행동적 차원의 변화는 직접적인 대화나 확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감정적 차원이나 인지적 차원의 변화는 더 깊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차원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생활 패턴의 변화가 감정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은 이런 변화의 연쇄 반응을 관계 도미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작은 변화가 결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에 어떻게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변화에 대한 건설적인 대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CLA 부부상담센터에서 수집한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특히 참고할 만한 세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결혼 7년 차의 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운동 시작과 다이어트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의심하거나 추궁하는 대신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 결과 남편의 변화가 단순히 직장 건강검진 결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부부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맞벌이 부부인 이 부부의 경우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주말마다 친구 모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아내가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결혼 15년 차의 박 부부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근 후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추궁 대신 남편의 최근 업무 스트레스나 고민거리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죠. 그 결과 남편이 승진을 앞두고 준비하느라 야근이 잦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관찰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화를 시도할 때 비난이나 추궁이 아닌 이해와 공감의 자세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함께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성공적인 이유를 긍정적 순환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한 사람의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이는 다시 더 깊은 대화와 이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긍정적 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화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커플 테라피 연구소에서 개발한 건강한 대화 모델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라는 말에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업무 스트레스나 미안한 마음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전달법의 활용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라는 질문 대신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되고 불안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결책 모색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후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윈윈윈윈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기술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대화의 타이밍입니다. 둘 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깊은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화의 장소입니다. 가능한 한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선택하세요. 셋째, 대화의 톤입니다.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톤은 피하고 차분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간 대화에서 첫 3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화 시작 후 첫 3분 동안의 태도와 감정이 전체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시작할 때는 특히 더 신중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화 예시를 통해 건강한 부부 대화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대화 사례들은 실제 부부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상황일 늦은 퇴근에 대한 대화, 비효율적인 대화, 또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당신한테 가정은 중요하지 않나 봐.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잖아. 왜 이해를 못해? 효율적인 대화. 오늘도 많이 바빴나 봐요. 피곤해 보이네요. 응, 요즘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정신이 없어.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상황 2 휴대폰 사용에 대한 대화. 비효율적인 대화. 요즘 자꾸 휴대폰만 보고. 뭐 숨기는 거 있어? 휴대폰 보는 것도 감시할 거야? 내 사생활도 있잖아. 효율적인 대화. 요즘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서 조금 외롭게 느껴져. 미안해요. 업무 연락이 많아서 그랬는데 당신의 기분을 생각 못했네요. 이러한 대화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효율적인 대화의 핵심은 비난이 아닌 관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효율적인 대화에서는 항상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래서 문제야 라는 식의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방향으로 대화가 발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화 방식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대화 방식이 장기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관계 발전의 4단계 모델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UCLA 부부관계 연구소에서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정립한 이론입니다. 제1단계 신뢰 회복기. 건강한 대화를 통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신뢰의 회복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라고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시기죠. 제2단계 정서적 연결기. 신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연결도 강화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의 감정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와 같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제3단계 상호 성장기. 정서적 연결이 강화되면 부부는 함께 성장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동시에 부부로서의 공동 목표도 설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봐. 내가 옆에서 돕겠다와 같은 지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제4단계 가치 공유기. 마지막 단계는 가치관의 공유입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발전 단계들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단계는 더 빨리 지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필요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러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더욱 성숙해지고 건설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관계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실천 프로그램 작은 변화의 시작. 아침 출근 전 3분 포옹하기. 점심 따뜻한 응원 메시지 보내기. 저녁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공유하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스킨십과 교감이 부부관계 만족도를 5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실천 프로그램 대화의 회복. 월요일 주간 일정 공유하기. 수요일 스트레스 요인 나누기. 금요일 주말 계획 함께 세우기. 일요일 한 주 반성과 다음 주 기대 나누기. 한 달 실천 프로그램 관계의 업그레이드. 첫째, 주 서로의 변화 알아차리기. 둘째, 주 긍정적인 피드백 나누기. 셋째, 주 개선이 필요한 부분 대화하기. 넷째, 주 함께 새로운 목표 세우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천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이기까지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들과 그 해결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어려움들과 해결 방법. 1점. 바쁜 일상에서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해결책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짧더라도 질 높은 시간을 만드세요. 출퇴근 시간,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충분합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매일 10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주 1회 2시간의 데이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점. 변화의 동기가 잘 유지되지 않아요. 해결책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세요. 3점.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해결책 관계는 춤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스텝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따라오게 됩니다.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는 비난이 아닌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한 부부관계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하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는 한 우리의 관계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관계 개선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그릇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